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 와다 히데키.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일까요? 운전 면허를 반납하면 안 된다. 70대 가서도 은퇴 같은 거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 환경 변화를 지금까지 건강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습관을 파괴할 수가 있다. 나날이 활동량을 저하시키는 것은 자주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능력과 뇌의 기능을 쇠퇴시켜버린다. 그렇군요. 노인도 운전을 잘한다. 교통이 편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또 자동차 운전을 그만두라도 다른 수단이 있다. 그러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외출 시에 항상 자동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면 거의 밖으로 외출할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10중 8구는 2, 3년 안에 병간호를 받는 상황이 차거나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노화는 40대부터라고 나이가 들수록 의욕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원래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것이고 집에 들어박혀서 활발하지 않은 생활에 젖어들기 쉬운 것이다. 퇴직 후에도 일해야 늙지 않는다. 퇴직 후도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 물론 일이 전부는 아니다.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관리자하고 임원. 자, 이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다. 늙어서도 계속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춰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했다. 이는 데이터도 입증이 되고 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은퇴하면 안 된다. 70대 때 단번에 늙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은퇴한 직후부터 일차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70세까지 현역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고 은퇴하면 단번에 늙어버린다. 단번에 늙어버린다. 노화를 늦추는 70대의 생활은 70대 습관을 만들기 중요한 이유가 있다. 70대 운동이 최고의 보약이다. 만약에 70대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80대에서 70대에 익힌 습관이 이후의 삶을 구한다. 의욕 저하는 전두엽의 노화 때문에 그런 의욕 저하는 내 전두엽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감소가 주된 원인이다. 전두엽의 위축은 사실상 40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며 70대가 되면 더욱 두드러진다. 게다가 남성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도 진행되기 때문에 행동의욕이 떨어진다. 70대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의욕 저하 외에도 70대에 직면할 위험한 여러 가지가 있다. 질병 부상, 여성 호르몬이 감소, 골다공 정도 올 수 있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간병을 낙으로 여기지 말자. 70대가 되면 가족에 대한 간병에 직면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훗날에 큰 차이 난다. 향후 다가올 초장수 사회는 저출산 관계 고령자 사회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60년 국민의 2.5명 중에서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대해서 노인만 있는 단일적인 사회로 상상할 수가 있다. 열정생과 IQ 차이가 있다고 해도 50m 달리기 해도 빠른 아이가 6에서 7초, 느린 아이라 해도 15초면 달릴 수 있다. 각각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령자 사회를 상상해 본다면 좀 다르다. 80세의 치매가 진행되어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일이나 지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아울러 노벨상을 받아서 훌륭한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마저도 있을 것이다. 논문 행위가 노화를 재촉한다. 눕기만 한 생활을 하거나 일상에서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퇴직 간증 사별 우울증 70대의 위기를 극복하다. 늙으면 기피할 수가 없다. 80대가 되고 85세를 넘어서 모집에 누군가의 손을 빌려서 하는 일도 많아지나 그때야말로 있는 그대로 자신의 늙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15, 20년도 연장된 늙은 기간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 되어버린다. 육신의 수명이 100세 근처까지 늘어나고는 일반적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70대는 사람들이 보다 건강하고 한창 늙음과 싸우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70대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다만 80대가 됐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삶의 질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좋다. 의학은
발전 대상에 있는 학문이다. 필자는 이번 장에서 70대가 되면 오래 살 수 있는 확증도 없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의사의 권유대로 반드시 암 수술할 필요도 없다. 70대는 늙음과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기나긴 세월 동안의 노인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뇌의 기능을 어떻게 80대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70대에 가지고 있는 운동 기능을 얼마나 오래 가져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해진다. 관건은 70대의 생활 방식이다. 독자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있다. 필자는 평생 늙어가는 것에 저항하거나 싸우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확실히 현재 안티에이징 의료의 진보는 눈부시다. 전체 양상을 보아도 70대 무렵에는 현역 때와 비교해서 그다지 변화가 없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80대 정도까지 상황이다. 80대를 넘기면 대부분 다 늙어간다. 늙음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인생 100세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는 이제 늙음을 두 시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늙음. 치매는 질병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치매는 질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주름이 늘어나듯이 마찬가지로 누구나 노화로 인해서 치매에 걸리는 것이다. 다만 증상이 발현되는 속도가 빠른 인들인지 차이일 뿐이다. 85세 이상은 대개 치매가 온다. 필자가 고령자 전문의 요쿠 후쿠 병원에 근무하고 병리를 깨달은 건데 85세 이상은 노인 중에서 알츠하이머에 내이 보이지 않는 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확실히 늙어가는데도 되게 치매가 오는데 치매는 병이 아니라 노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했네요. 예방하면 자살을 막을 수 있다. 노부모 정신과 진료를 막으면 안 된다. 참을 어떻게 노부모가 할 수 있도록 뭐든지 뇌 신경세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 몸은 간과 신장, 피부 등의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그러나 유일하게 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포를 만들지 않는 기관이다. 뇌의 신경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세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자는 것이요. 일찍이 죽느냐 노망대로 죽느냐의 차이다. 과거 암 치료에는 또 꿈의 신약으로 화제가 되었던 옵티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의학이 더 발전하여 앞으로 다른 유형의 약이 개발되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치료법이 개발되면 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다. iPS 세포에 관한 연구의 진척 역시 매우 기대해야 되는 바이다. 70대는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우울증이 고령일수록 우울증이 심하다. 고령일수록 일이 없으면 그렇겠죠. 암과 공존하는 법은 어떻게? 필자는 의사의 평균 수명은 짧다. 뭐니 해도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꾼 효과. 일찍 죽느냐 노망들어 죽느냐의 시대. 인생 100년. 지금부터 70대가 열세다. 열세다. 의학은 불완전하다. 의학이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누리면서 남성 호르몬은 남자 모두에게 젊음의 원천이다. 남성은 젊음의 원천이다. 호르몬. 우울증에는 세로토닌 분비가 특효다. 우울증을 예방하려고 한다면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나이 들어서도 친절해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친절해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고령자의 우울 신호를 놓치지 않는다. 고령자 우울하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우울하겠지요. 자, 열심히 사고방식. 노인을 진료하다 보면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세로토닌 부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온다. 세로토닌. 부부 단둘이서는 외롭다. 70대가 되면 점점 교제가 귀찮아져서 부부만 단둘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식사하러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취미활동이나 약간의 외출까지 언제든지 부부가 함께하는 일도 자주 생긴다. 불륜하는 자기감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죄책감정을 열심히 해온 사람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70대는 가족끼리 감정을 상거해야 한다. 60대 후반이나 70대까지 개호에 온몸을 투입하다가 감정하던 가족을 떠나버린 뒤에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지금의 70대는
과거의 70대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 70대 사람들은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의 70대, 전쟁 이후에 출생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에 태어난 세대 사람들은 2020년 모두 70대가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제2의 시대는 진전의 70대에 다르다. 라는 거죠. 필자도 이렇게 단백질 섭취가 면역력을 높여준다. 단백질 섭취를 하자. 라고 했네요. 인생 100세 시대의 70대는 전환점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은 70대에 있다. 통계 데이터와 장수하는 사람은 지혜를 참고해 본다. 콜레스테롤에 감인하지 말자.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서 70대면 주의해야 할 의사의 말은 의사의 지시대로 잘 따른다면 건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는 편이 좋다. 70대는 인생의 갈림길이다. 예? 이제 힌트라 70세가 노화의 갈림길이라고 20만 부가 돌파했다고 원서에서 70대가 되면 건강에 대한 생각도 바꾸는 것이 좋다. 셀러리는 매년 건강진을 바꾸는 사람도 많고 퇴직해서도 고령자도 많다. 그만큼 검진에 대해서 강한 편이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와다 히데키는 1960년 오사카 출신이네. 내하고 동갑인가. 정신과 의사로서 도쿄 의학고 졸업 후에 미국 가을 메는거 정신연구원 또 노인 정신의학 등등 공부를 하셨다라는 거네요. 자, 혈당치에 예민할 필요도 없다. 200이면 목이 쓸데없이 마르거나 한밤중에 화장실에 갈 일도 없다. 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다. 또 솔직히 말해서 필자의 수치도 200 정도로 높다 하지만 더 이상 수치를 낮추면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아서 이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필자는 혈압도 높고 강압제도 복용하고 있다. 약을 먹기 시작할 무렵에는 정상치까지 혈압을 낮췄다. 아무래도 나른하고 머리가 띵해서 일에 손에 잡지 않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170 정도로 컨트롤하고 있는 셈이다. 혈압약의 부작용을 주의해야 한다. 혈당치를 과하게 조절할 필요가 없다. 지금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해 본다. 70대가 되면 지병이 있는 사람도 증가하고 일상적으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진다. 큰 병을 앓고 큰 결단을 내야 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70대가 되면 이 약물을 앞으로도 계속 복용할 것인지 애초에 약으로 혈압을 낮추거나 미국 심장약의 맹신은 금물이다. 미국에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사망자보다도 모르면 수명이 단축되는 20대의 의료 기술을 다루는 법은 70대가 되면 인간관계를 되돌아본다. 70대가 되면 만남이 점점 귀찮아지기 마련이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감소 때문이다. 장수하고 싶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령이 되어도 건강을 위해서 미용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면역력을 높이자. 넘어지지 말자. 간단한 대처법을 건강할 때 넘어져 버리면 참 골다공증이 있어 골치 아픈 일이 생기죠. 누워있지 않는 생활이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 넘어져 다치는 것 70 나이에서는 단둘이 늙어 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사람이라면 골절되고 산재 입원했다 하더라도 전시일에 복귀할 수 있다. 누워있지 않는 생활에 넘어질 위험을 줄인다. 넘어져 다치는 것도 70대 나이에서 단번에 늙어버릴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수중 걷기가 매우 유익한 운동. 수중에서의 운동은 전신운동이다.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하가 걸리지 않아서 고령자도 안심할 수가 있다. 70대의 운동 습관을 들이는 법은 70대 사람들에게 너무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SNS를 즐기자. 블로그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행동을 바꾼 효과나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자. 일이나 봉사에서 모임과 일부러 외출도 하자. 내 노후를 먹는 것은 생활 속의 변화이다. 그래서 전도의 위축은 40대부터 이미 시작이 된다. 그래서 70대에 대해서 고기를 먹는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은 햇볕을 쬐는 습관이 사람을 젊게 한다. 일광욕 받고 세로토닌 펑펑하게 하자. 언론의 무시간 보도. 한명 고령자 중에서 가장 연령층은 85세 이상으로 645건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25에서 29세 620 사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80에서 84세도 604건이었다. 70대에서는 500건 전후였다. 그 밖에 30, 60대 연령층이 대강 450전으로 특별히 사고율이 높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무지가 그렇군요. 고령자라고 해서
사실 고령 운전자는 위험하지가 않다. 운전은 계속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고령이 되어서 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자 하는 거.